자,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이제 탐구하기 8부터 다루게 됩니다. 그래프 그리기입니다. 이 그래프 그리기는 지금 우리가 참고로 하는 교과서에는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냥 바로 수학의 발견으로 들어갑니다. 그래프 그리기를 들어가려고 생각하니까 어제가 아니고요. 이번 주 제가 이제 수학의 발견으로 수업하는 한 학교, 중학교에 이제 수업을 보러 공개 수업에 참여해서 수업을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 학교는 지금 중3 아이들인데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고 3년간 그 아이들은 3년간 이제 수학의 발견으로 쭉 공부를 배워왔던 그런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갔던 공개 수업하는 바는 그 학교에서 가장 수준이 낮은 공부하는 못하는 애들이 많이 있는 그런 반인데 또 그 학교 역시 서울에서는 뭐 아주 낮은 수준의 학교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봤던 시간이 2차 함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2차 함수의 탐구하기 3번을 하는 건데 탐구하기 1, 2번을 이제 지난 시간에 다뤘고 이번 시간이 두 번째 시간에 탐구하기 3을 다루는 것이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거를 다른 그룹에게 설명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들이 이차함수 그래프를 전혀 정식으로 배우지 않았고 뭐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이차함수 그래프를 이 순서쌍만으로 그래프식을 보고 순서쌍을 한 7, 8개 찾아서 그걸 찍고 부드럽게 연결하는 과정을 전체가 제가 본 아이들 모두가 10분 정도에 다 그래프를 그려내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 평행이동도 모르고 꼭지점도 모르고 표준형도 모르는 아이들이 순서쌍만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었다는 것이 깜짝 놀랐고요. 그게 바로 이제 요 1학년에서는 바로 이 과정입니다. 여기서 표를 만들고 그 표에 있는 좌표를 순서쌍을 그래프로 그리는 이 과정이 아주 정확했다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지난 시간에 이차함수는 이 직선과 달리 꺾어선 그래프가 아니고 부드럽게 이어야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이해를 했는지 어떤 아이도 꺾어지게 이차함수를 그린 아이가 없었고 또 모든 아이가 10분 내에 다 그 모든 이차함수 그래프를 그렸다는 사실이 저한테는 엄청나게 충격이었습니다. 이 그래프를 그리는 순서쌍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는 활동은 대단히 중요한 활동이다. 1학년 때 이것을 충분히 잘 해내야만이 앞으로 이제 2차 함수는 물론이고 고등학교 올라가 3차 함수, 4차 함수를 다루는 미분까지 이것이 이어질 수 있다. 사실은 미분 몰라도 그래프 다 그릴 수 있습니다. 순서쌍이 있기 때문에. 근데 아이들은 미분을 알면서도 그래프를 못 그리는 이상한 현상이 우리나라에 벌어지고 있는데 그거는 이 순서상 교육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1학년 때는 정말 이 그래프를 표를 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해석하고 그려낼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키워줘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8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8번은 이제 둘째 날, 이제 우리가 전 시간에 다룬 건 첫째 날 상황이었고요. 둘째 날은 이제 성산 일출봉에서 송악산이라는 제주 남쪽에 남서부죠. 남서쪽에 있는 마지막에 있는 산이죠. 거기까지 94km를 5명의 학생이 개별적으로 5명 학생이 개별적으로 이제 경로를 점검하는 따로따로 이제 움직이는 겁니다. 그 5명이 1시간 동안 이동하는 모습을 설명했어요. 1시간 동안. 어떻게 했느냐. 5명이 각각 자기 이동하는 것을 글로 표현했습니다. 이 글로 표현하는 것을 그래프로 그리는 이런 활동. 자, 세인이는 처음에 천천히 타다가 점점 속력을 높여갔다. 이 말은 등차 수열이 아니기 때문에 이차 함수가 나오게 되죠. 점점 속력을 높여갔기 때문에 천천히 가다가 높여갔으니까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이차 함수 형태의 그런 포물선이 나오겠죠. 민주는 중간에 이제 언덕에서 너무 힘들어서 자전거를 들고 버스를 탔어요. 그 다른 친구보다 빨리 도착했다. 그 말은 1시간을 걸리지 않았다는 거니까 좀 빨리 도착해서
쉬었다 마지막을 이렇게 하면 될 거고, 요 전에는 이제 천천히 가다가 버스 타고 버스가 빨리 갔으니까 이렇게 이런 직선 두 개 꺾어진 그래프로 아마 그려지지 않을까 생각하겠죠. 한나는 타이어 바람이 빠져서 다른 친구들보다 늦게 출발했다. 출발이 늦었으니까 처음 이 그 X축에서 좀 오래 지체하다가 좀 1시간 동안 도착해서 늦게 출발해서 빨리 와야 되니까 아주 가파르게 이렇게 오지 않았을까, 한나는. 그다음에 지수는 출발하고 나서 얼마 후부터 피곤해 속력이 느려졌다. 그럼 아까 이거는 세인이와 반대죠. 세인은 천천히 타다가 빨리 했고, 얘는 빨리 가다가 천천히 갔으니까 위로 볼록한 이런 이제 움직임이 있었겠죠. 그다음 주원이는 1시간 내내 일정한 속력이니까 이게 바로 일정한 속력이 바로 직선 개념이죠. 이렇게 직선을 움직였다. 이 5사람이 다 다른 움직임을 가진 이런 그래프를 아이들이 그려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이제 이 문제에서 가장 원하는 거의 정답이 되겠죠. 자, 이 활동의 의도는 이제 뭐였을까? 활동의 의도는 2가지로 주어졌습니다. 이제 앞에 활동들을 통해서 표와 그래프를 그리는 해석하는 능력을 학생들은 키웠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런 학생들이 이제 글로 주어진 상황을 그래프로 그려보는, 표를 가지고 그렸는데 이제는 글로 문장을 가지고 이것을 그래프로 그려보는 활동을 이제 한번 해보는 거다. 그리고 이제 각각 주어진 상황에서 구체적인 값이나 변화의 크기 정도가 나타내 있지 않습니다. 수치가 없다는 수치. 수치로 주지는 않았어요. 표는 수치가 있지만 학생들의 말 속에는 좀 수치가 없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경향을 그래프로 그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죠. 이런 활동은 그래프가 갖는 장점, 즉 두 양 사이 관계와 변화의 정도를 한눈에 알아보기 쉽다는 거. 이 글로 쓴 것보다 그래프가 더 명확하죠. 그래서 그래프의 경향을 토대로 특정한 경우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답안은 아마 우리가 예상한 대로 이제 거의 다 나왔고요. 이 답안, 이런 답안 학생들이 잘 쓸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답안이 조금 더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답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수업 노하우를 보니까 2가지로 이제 하고 있는데, 세인이와 지수가 그래프를 그릴 때 대부분의 학생들은 속력이 빨라지고 느려지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곡선이 아닌 기울기가 서로 다른 직선을 사용했다. 한 사람은 느리게 가다가 빨리 갔다, 빨리 가다 느리게 갔다를 이렇게 직선적으로 표현했다. 그럼 이건 틀렸을까요? 맞았을까요? 이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모범 답안은 이것을 부드럽게 이렇게 하지 않고 부드럽게 아래로 볼록한, 또는 여기서도 위로 볼록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직선으로 2개 꺾어진 상황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거냐. 그래서 곡선 형태의 그래프를 그린 학생의 답과 직선 형태로 그래프를 그린 학생의 답을 서로 비교해보고 어느 게 더 타당한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다. 어떤 정답이 꼭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아이들이 그렇게 쓸 수 있는가, 얼마든지 뭐 가능하다고 저는 보는 거고요. 그다음 이제 아래 이쪽 글 밑에 보면은 아래 그림은 속력이 느려졌다는 것을, 지수가 느려졌다는, 그다음에 일정한 속력으로 달렸다는 것을 아이들이 그래프로 잘못 표현한 거다. 잘못. 느려졌다는 것하고 이 시간 거리 그래프인데, 시간 거리 그래프는 속력이 느려져도 거리는 계속 증가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속력이 느려졌다, 바로 여기 속력이 느려졌다는 것을 거꾸로 간 것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일정한 속력으로 달렸다, 그 말은 계속 직선적으로 달려야 되는데 이거를 아이들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은 것을,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는 것은 속도의 변화, 속력의 변화는 없죠. 속력의 증가율은 없죠. 가속도는 없다는 거지만 속력은 이제 있는 거기 때문에 계속 거리가 늘어나야 되는데 이렇게 일직선으로 긋는 이런 아이도 있다. 근데 이런 답안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보면서 스스로 잘못 이해한 부분을 바로잡고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과제를 이제 그래프 해석하는 것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 교육과정에 처음 나온 부분이라 그랬고요. 이 그래프를 해석하는 과제들이 이제
각 교과서마다 다 다루고, 이 교과서도 이렇게 이제 그래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프 해석이라는 거, 주어진 그래프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 그래서 등굣길에 민호가 준비물을, 이게 지금 시간 거리 그래프죠. 시간 거리 그래프에서 이것이 감소했다는 것은 뒤로 간 거예요. 다시 되돌아간 거죠. 그래서 집에 놓고 와서 준비물을 놓고 와서 되돌아갔다가 다시 학교로 가는 상황을 그린 거다. 그러면 여기 9분에서 11분 사이 멈춘 것은, 이것은 집에서 이제 물건을 찾아 챙긴 시간이죠. 가다가 뒤돌아왔어. 0.3km, 300m 가다가 뒤돌아왔어. 5분 동안 가다가. 근데 여기도 잘 보면 5분 동안 가다가 뒤돌아온 거리는 4분이에요. 시간은. 그럼 왜 시간이 짧아졌냐? 바쁘죠. 이제 늦었으니까 뛴 거죠. 여기서는 뛴 거고, 2분 동안 다시 준비물을 챙겨서 그 다음 보니까 이 기울기 보면 처음에 5분 사이의 기울기보다 굉장히 크죠. 여기도 뛰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처음 1, 2, 3번으로 보자면 1, 2, 3번 중에 3번이 가장 속력이 클 거고 1번이 가장 이제 작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랬어요. 처음 5분 동안은 0.3km.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데 4분, 5분이고 4분인 시간 차이 느껴야 되고, 집에서 2분 머물렀고 다시 6분 만에 무려 1km. 처음에 5분 만에 300m 갔는데 6분 만에 1km, 1000m를 갔다, 뛰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처럼 일상 언어, 표 등 다양한 상황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두 변수 사이의 변화 관계 또는 증가와 감소, 주기적인 변화 등을 쉽게 알아볼 수 있다. 근데 이런 문제가 상당히 재밌네요. 이런 해석이 학생들의 그래프를 이해하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이런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수학의 발견은 이제 탐구하기 10번에서 이걸 다루고 있어요. 탐구하기 10번에서 다루는 그래프의 해석입니다. 이 그래프 해석에 관한 이 밑에 보시는 이제 그림이 있죠. 이 그림을 정말 많이 수정했고요. 엄청난 실험을 해서 나온. 여러분 아마 이보다 더 좋은 그래프 그릴 수 있는데 이 그래프에도 많은 장치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최대한 다양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이렇게 그래프를 만들었다는 거 이제 느껴졌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각각의 변화 상태를 잘 해석할 때 훨씬 풍부한 해석이 나올 수 있고, 그 풍부한 해석이 아이들이 그래프에 대한 해석력을 상당히 높여줄 수 있는 좋은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는 3일차입니다. 제주도를 이제 2일차까지 송악산까지 왔고, 마지막 송악산에서 다시 제주로 복귀하는 그 3일차에 이제 일어나는 일이죠. 3일차에 점검을 위해서 가장 먼저 이제 점검을 마친 주원이가 숙소 근처 맛집을 탐색한 후에 다른 4명의 친구들에게 바로 식당으로 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원이는 이미 이제 식당에 가 있는 것이고요. 다른 아이들이 이제 그 식당을 알려주니까 현재 위치에서 막 달려온 겁니다. 그래서 4명의 그 친구들이 문자 메시지를 받은 직후부터 약속 장소에 도착하기까지의 과정을 나타낸 그래프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이 그래프를 가지고 해석하는 것을 학생들의 말로 이제 하나 예를 들어 한나만 먼저 예를 들면 한나가 누구냐면 지금 여기 한나가 여기가 있죠. 한나는 거리상 보면 2.5km 떨어진, 그래서 가장 맛집에서 나는 가장 제일 가까운 곳에 있었다. 비록 80분 걸려서 왔지만 거리가 2.5km밖에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다. 왜냐하면 세인이는 4km, 민주도 4km, 지수는 3.5km로 왔기 때문에 한나가 가장 짧은 거리를 왔잖아요. 그러니까 맛집을 기준으로 하자면 제일 가까운 곳에 있었다라는 말, 한나의 말은 사실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나 말을 먼저 판단해 보는 겁니다. 하나의 예시를 먼저 주고 나머지 세 친구들은 어떻게 왔겠나를 말로 각자 이제 학생들이 추측해서 그래프를 해석하는 것이 과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민주 같으면 어떻게 돼요? 민주 같으면
보니까 녹색인데 쫙 직선으로 왔어, 직선으로. 쉬지 않고 똑같은 속력으로 왔다는 걸 알 수 있고 80분 만에 이제 4km로 왔어요. 80분 만에 4km를 이제 도착했어요. 그러면 이제 요 부분을 볼 때 민주는 뭐라고 표현할까? 뭐 이런 표현 이제 해답을 볼 수 있겠죠. 여기서 수치도 이용해야 되고 기울기도 이용해야 되고 이런 이제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직 기울기 개념은 없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해설서를 가볼게요. 해설서. 해설서에서는 이제 이 활동의 의도는 시간에 따른 이동 거리를 나타낸 그래프. 학생들이 일상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흔한 그래프죠. 시간 거리입니다. 이것보다 더 어려운 거는 시간 속력 그래프인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거는 거의 물리 시간, 과학 시간에 할 수 있는 그것도 고등학교 과학 정도가 되고 중학교 때는 아마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비율이기 때문에 시간과 거리는 그냥 1차원의 관계죠. 그래서 이건 비율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기 가장 쉬울 거고 그렇게 그래프로 나타내기도 쉽죠. 그래서 시간 거리 그래프를 이해하고 시간에 따라서 각 그래프 변화가 의미하는 바를 논리적으로 논리적으로 표현해야 된다. 논리적이란 말은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 수치가 들어갈수록 훨씬 더 논리가 강해지는 거죠. 여기서는 수치가 반드시 들어가게끔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4개 그래프 각각을 해석하는 활동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4개 그래프 사이 관계를 연관지어야 됩니다. 이게 각각이 아니에요. 다른 것과 비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어떤 시간만큼 얼마큼 그다음에 얼마큼 거리 이동했는가 시간과 거리를 상대적으로 비교해보는 각각의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여기서는 이제 굉장히 어렵다. 관계를 봐야 되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래프에 대한 각자의 해석을 발표하고 다른 사람 발표를 경청해서 발표 내용이 수학적으로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고민하는 데 큰 의의를 둬야 된다. 굉장히 다양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장 좋은 표현이 뭔가 그리고 또 서로 다른 표현이지만 동등한 가치가 있는 표현이 뭔가 그리고 다소 논리적이지 않은 표현이 뭔가 이런 것들을 구별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죠. 예상 답안은 이렇습니다. 아까 한나는 봤죠. 한나는 2.5km 가장 짧게 왔으니까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세인이는 뭐냐면 문자를 못 보고 세인이 그래프 볼까요? 세인이는 지금 어디냐면 처음에 느리게 왔다가 빨리 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세인이는 문자를 못 보고 천천히 오다가 중간에 문자를 확인하고 깜놀해서 빨리 왔다. 실제로 세인이가 가장 먼저 왔죠. 도착한 순서대로면 세인이가 가장 먼저 도착했고 민주하고 한나가 동시에 지수가 가장 늦게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인이가 이제 빨리 왔는데 그 빨리 온 거를 이렇게 표현했죠. 주원이가 혼자 오래 기다릴까봐 엄청난 속력을 높여 달려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민주는 이제 아까 봤지만 이렇게 녹색으로 일정하게. 민주는 이제 어떻게 표현했냐면 중간에 오르막 내리막이 없어서 일정한 속력으로 달려올 수 있다. 이 지형, 높이 이런 걸 또 같이 이렇게 관계 지어 설명했죠. 그다음 지수 볼까요? 지수는 보면은 지금 36분 때 출발해서 여기서부터 달려가지고 늦게 80분이 넘는 한 100분 정도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거리는 3.5km. 멀리 있지 않았죠. 그런 상황을 어떻게 지수는 표현했냐. 좀 늦게 출발했다. 36분이나.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늦게 도착했지만 가장 빠른 속력으로 왔다. 가장 빠른 속력이라는 걸 그래프에서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이 4개 그래프 중에 이게 가장 경사가 크죠. 물론 세인이가 빨리 달릴 때는 컸지만 전반적으로 봐서는 이제 지수도 꽤 빨리 온 편이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도 여기 이제 예시 답안 보면 또 하나의 부속적인 답안들도 다 주고 있는데 학생들이 굉장히 다양한 표현을 한다는 거 그걸 생각하시고 그럴듯하게 논리적으로 이제 맞은 거 충분히 인정해 주시면 되는데 이제 지금 보면 약간 학생들의 답은 수치를 잘 못 써요. 우리나라 학생들이 여기 있는 수치를 잘 이용하지 못하는 걸 답에서도 볼 수가 있죠. 지금 이런 게 주로 학생들의 나온 답입니다.
탐구할 수업 노하우 볼까요? 수업 노하우는 제시된 구체적인 시간과 거리를 이용하면은 그래프를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알아낼 수 있다. 이제 시간과 거리, 그러면 뭘 알 수 있냐면 속력을 알 수 있죠. 속력. 이런 것들이 다 계산 가능한데 학생들은 지금 속력으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거리를 시간으로 나눠서 속력을 스스로 구하지 않고 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속력을 구해보면 다 누가 빠른가 알 수 있는데 그런 건 실제로는 잘 애들이 표현하지 않더라.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볼 수 있고요. 4명의 이동 거리가 다 달라서 학생들이 어려울 것 같아서 처음 한나 멘트 이걸 힌트로 제공한 거는 거리를 생각해라 라는 의미가 있죠. 한나가 가장 가까이 있었다는 거 그걸 제공한 의도가 이제 학생들이 잘 어려울 것 같은 것을 조금 해소한 그래서 학생들이 이 그래프에 대해서 한두 마디 문장으로 완성하도록 더 많은 또 문장을 쓰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모든 구성원이 4명인 경우에 각자 하나씩 그래프를 맡아 탐색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4개를 다 하는 그런 시간보다 따로따로 그래서 이제 활동이 끝난 직후에 각자 의견이 잘 보이도록 모든 칠판에 적어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수업 노하우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각자 만든 문장을 발표할 때는 그렇게 문장을 적은 이유에 대해 설명할 수 있도록 학생들은 놀랍도록 이유를 잘 안 적죠. 이거는 설명을 꼭 시켜야 됩니다. 시켜서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또 발표를 듣는 학생들은 그래프에 제시된 정보에 근거해서 그 의견에 동의하는지 또는 다른 의견이 있는지를 논의할 수 있다. 엄청나게 이것도 흥미를 진진한 수업입니다. 해석이 엄청 다르죠. 이런 활동은 자연스럽게 그래프 특징을 찾게 하고 그래프의 탐색을 익숙하게 하는 활동입니다. 여기 시간 많이 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발표와 참 거치를 확인하는 정도로만 활동이 이루어졌다면 굉장히 이제 내용이 빈약하다면 선생님들이 추가적으로 질문을 많이 이렇게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누가 먼저 왔냐, 빠른 속력이 뭐냐 이런 또 일정한 속력 이런 말이 애들한테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런 말을 이제 선생님이 질문할 수 있는 준비를 해 가시면 이제 좋지 않을까라는 것이고요. 잘못된 해석도 몇 가지 있습니다. 잘못된 해석.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이 잘못은 한 것을 또 아이들이 서로 지적하고 이렇게 도와줄 수 있도록 한번 이제 토론에 붙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사업 성공을 위한 선택 마지막 가볼까요? 역시나 이것도 이제 계속 그 성취 기준으로는 그래프 해석하는 성취 기준인데 수학의 발견은 표와 그래프를 적절히 사용하는 것에서 좀 넘어가서 두 변수 사이 관계를 예측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의사결정할 수 있는 그런 상당히 도전할 만한 과제, 어려운 과제지만 또 어찌 보면 이거는 중학교 3학년에 다루는 이차함수의 그런 변화 관계지만 이차함수라는 걸 모르고도 충분히 이제 구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도적으로 만든 문제를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을 하는 그런 목적으로 아이들이 제주도를 답사를 갔기 때문에 최대 유윤을 남기는 것을 끝까지 한번 가보자 해서 마지막 탐구 과제가 이제 그 최대 유윤 남기려면 어떤 순간이 몇 명을 여행을 데리고 가야 되느냐 1인당 여행 비용 가지고 이제 이거 결정하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 결정하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표와 그래프 가지고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과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탐구하기 12번이고요. 탐구하기 12번은 교과서들이 이제 이런 그 그래프를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까지는 교과서가 다루지 않습니다. 교육과정 성취 기준에도 없고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 단원, 5단원 스테이지를 구성할 때는 거기까지 학생들을 사업가로서 사업이라는 것은 이윤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이윤까지 학생들이 이제 계산할 수 있는 데까지 가야 이것의 그 진정한 이제 탐구 목적이 완성된다 해서 탐구하기 12번을 넣은 겁니다. 표와 그래프를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데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표는 사업팀이 여행 비용을 결정하기 위해서 자전거 여행에 참여해 본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은 10만 원이면 오겠냐 해서 했더니 이제 일부러 의도적으로 고객 수를 5명씩 이렇게 5명씩 줄어들고요. 비용을 5만 원씩 계속 늘렸어요. 그럴 때 학생들이 이제 참여하는 숫자가 갈수록 줄어들죠. 비용이 많아지니까. 그리고 이제 여행 비용을 결정하는 수식을 줬는데 실제 운영비는 한 명당 고정 비용으로 15만 원이 든다. 이유는 당연히 총 수입에서 이 고정 비용, 총 운영비를 뺀다라는 거고요. 예를 들면 10만 원일 때, 여행비 10만 원일 때 40명이 와요. 그러면 10만 원일 때 40명이 오면은 10 곱하기 40은 총 수입이죠. 10만 원에 40명이 왔어. 그런데 고정 비용이 15만 원씩 들어 한 사람당. 그럼 40명은 이게 400만 원이 이제 총 수입인데 600만 원이 이제 고정 비용이니까 200만 원 이제 손해다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비용이 너무 작기 때문에 비용은 작게 받는데 애들이 너무 많이 왔어 손님이. 그러면 이제 계속 처음부터 이제 적자가 나는 이런 거죠. 그런 걸 한번 계산하게 해서 나머지 15만, 20만 이렇게 다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그 계산을 다 시키는 거죠. 예를 들면 15만일 때는 15만 원일 때는 15만 원일 때 35명이 오죠. 그런데 이때는 고정 비용이 또 15만 원이니까 이건 계산할 것도 없이 0이 됩니다. 0. 그러니까 받는 돈과 고정 비용이 똑같으니까 0이 되는데 이제 20만 원 받을 때부터는 남게 되죠. 20만 원에서는 30명이 오는데 고정 비용은 15만 원 들고 30명 나가면 여기서는 이제 5만 원 차이에 150만 원 이제 남게 되죠. 이런 식으로 각각을 다 따로따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 계산한 결과를 이제 그래프로 나타내는 그래프로 여기다 나타내면 여러분 해답 모범 답안 보시면 이 계산한 결과가 이렇게 대충 그리면 이런 올라갔다 내려오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사실은 이제 이치함수이기 때문에 부드럽게 연결하면 이제 포물선이 되는 그런 건데 학생들에게 포물선을 가르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이윤이 어떻게 이제 일어나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볼 수 있는 이런 그래프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높은 점이 2개 나오는데 이때가 30하고 35만 원 여행 비용이 30만 원일 때하고 35만 원일 때 이 두 순간에 가장 높은 그런 것을 이제 나오는 이런 그래프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행 비용을 얼마로 결정해야 되느냐? 이윤이 가장 많이 남는 것은 30만 원이나 35만 원일 때다. 근데 이제 이게 만약 2차 함수라면은 사실은 꼭 시점이 조금 더 높은 데 있겠죠. 그 정확하게 말하면 30과 35의 중간인 32.5만 원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최대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엄격히 말해서 이 수치가 표가 연속적이냐 이게 이제 그렇게 따지면 이런 그 중간 값, 그 꼭지점의 값은 이제 실제로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또 토론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제 상황을 일부러 한번 이제 만들어 본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이제 30만 원 또는 35만 원 그 정도 받을 때가 가장 이윤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래프입니다. 자, 의도는 뭐 간단합니다. 표와 그래프를 활용하는. 근데 이제 여기 의도 보니까 상황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이 말은 교육과정에서 꼭 이것을 성취 기준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 이런 거는 만약에 시간이 부족하다면 여기는 다루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의도로 이제 교육과정에 조금 벗어났다기보다는 교육과정에서는 이것을 명시적으로 성취 기준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예상 답안에서 보면 1인당 비용을 쭉 다 계산합니다. 이렇게 비용과 그다음에 이제 고정 비용해서 다 이윤을 계산하면 눈에 보는 대로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런 이차함수 형태의 그래프를 볼 수가 있죠. 학생들도 이제 좌표 평면에 그 그림을 이제 그리고요. 그래프에서는 1인당 여행 비용이 30만 원과 35만 원대. 이때 사업팀의 이윤이 300만 원으로 갔다.
이게 바로 최대 유인이다. 이렇게 이제. 근데 이제 하지만 그래프 두 값이 같으므로 그래프 변화를 보면 여행 비용이 중간인 32.5만 원일 때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런 말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대가 되는 때는 1인당 여행 비용이 35만 2천 원, 32만 5천 원, 32.5만 원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러는 거죠. 이게 꼭 정답이라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어떤 아이는 이렇게 그린 아이도 있어요. 실제 운영비하고 실제 운영비는 이제 계속 그 포물선 상황으로 나타나고요. 총 수입은 이제 직선적으로 나타납니다. 총 수입은 그냥 실제 운영비가 잘못됐네. 이 지금 요 미스프린트예요. 실제 운영비가 이제 파란색이 아니고 보라색이고 이거. 그러니까 총 수입이 파란색입니다. 총 수입이. 그래서 총 수입에서 이것을 빼는 요 차이. 요 차이가 이익이죠. 이 차이가 이익. 요게 이윤으로. 우리가 앞에 그린 그래프는 이윤만 미리 빼서 이윤만 그린 거고, 그래도 그 이차함수고, 그 다음에 총 실제 운영비가 실제 운영비는 직선적이고요. 총 수입이 이제 이차함수죠. 총 수입에서 이 실제 운영비를 빼면 이제 이익이 남죠. 그 이익 여기서 말하면 차이가 이 차이가 이익이고, 이 차이가 30에서 35 여기가 가장 크다. 이 차이가 상당히 어렵죠. 그래프 해석이. 그렇지만 이렇게 나타낸 아이도 있었다는 것이. 그런 아이도 보면 이건 굉장히 아까 그것보다는 상당히 더 독창적이죠. 이런 아이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예상하시고, 이런 아이하고 이렇게 우리가 아까 이렇게 그린 이것하고 차이, 이거 어떻게 이제 이걸 연결할 거냐. 그러니까 5관행에서 교사가 알아야 될 5가지 관행에서 마지막에 연결하기인데, 이런 것을 어떻게 연결할 거냐, 이 연결하기에 질문을 어떻게 던질 거냐, 이런 것들을 미리 예상하지 않으면 수업 시간에 이 2가지 현상이 다 나타났을 때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고등학생이라면 좀 더 쉽겠지만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중학교 1학년 수준에서 이 함수값의 차이를 어떻게 말할 거냐, 굉장히 어렵죠. 이런 것들이 고민될 겁니다. 그럼 이제 수업 노하우로 가볼게요. 수업 노하우에 가면 무엇을 변수 xy로 놓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거. 이게 이제 중학교니까 분명히 말하면 x는 독립변수입니다. y는 종속변수죠. 이거는 분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xy의 그래프에서 우리가 축을 잡을 때, x축과 y축 잡을 때 뭐가 xy냐, 이게 이제 중학생들이 헷갈리는 이유는 초등학교의 경험을 아셔야 되는데, 초등학교 때는요 이것이 종속관계, 독립관계가 없어요. 초등학교는 막 다룹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이렇게 그래프를 세로로도 그리지만 또 가로로도 그려요. 그러니까 세로로 그릴 때는 중학교 똑같아요. 그래프를 이렇게 이제 막대 그래프 같은 것을 그릴 때 이렇게 세로로 그리면 여기가 독립변수예요. x축이 독립변수가 되는데, 이걸 또 가로로 그려요. 가로로 이렇게 막대 그래프를 그리면 여기가 독립변수예요. y축이. 이런 경험을 초등학교 때 지극히 다양한 그래프 그리는 경험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독립변수 개념이 꼭 x축으로 가 있지 않습니다. 고학년까지 이렇게 계속 이런 그래프를 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중학교 올라오면 처음에 이 x축이 독립변수다라는 개념을 심어줘야 돼. 교육과정에서는 그걸 명확히 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수학책에 나오는 그래프는 x축이 독립변수거든요. 그 수학의 관행이죠. 관행을 가르치는 것이 아이들한테 가장 어려운데, 이거는 다루셔야 됩니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구분하도록 그래프를 그린 순간에 가르치지 않으면 여기서 항상 아이들이 무너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x축의 독립변수를 해서 x값이 독립변수다. 먼저 변하는 거, 원인을 x로 잡아야 된다. 뭐에 따라서 뭐가 변하느냐. 지금 여기서는 그 상품 가격이죠. 여행 비용에 따른 이익이 달라지는 거죠. 여행 비용에 따라서. 이익이 달라져서 여행 비용이 정해지는 게 아니고 여행 비용이 정해지면 이익이 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변하는 게 뭐냐면 여행 비용이다. 그 여행 비용이 X고 그때 이제 이익이 정해지는데 그것이 Y다라는 거. 아직 함수 개념은 아니지만 중1 때 여기서 XY 좌표를 그렇게 잡지 않으면 2학년 가서 이제 함수 개념이 상당히 연결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XY가 뭘 둘 거냐 하는 것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이해될 수 있도록 여기서 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 문제는 변수가 너무 많아요. 조금 복잡한 어려운 문제입니다. 변수가 뭡니까? 여행 비용이 변수죠. 거기에 참여 학생이 또 변수죠. 거기에 따른 또 이윤 계산해야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다소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 경쟁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어떤 두 변수를 택해야 하는지까지 많은 고민과 시간을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둠 활동을 좀 시간을 많이 주시고 그런데 이제 여러분 항상 모둠 활동할 때 주의할 거는 모둠 활동에서 우리가 보통 요즘 학교 가니까 6모둠이 많더라고요. 6모둠이 다 100% 완성된 답을 내기를 기다렸다가는 아마 1시간이 다 흘러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쓴 책 지금 가르치는 게 수학 맞습니까 보면 저는 모둠 활동 50% 완성론을 썼어요. 여기다가 50% 즉 세모둠 정도에서 이런 그 점이 찍히면 모둠 활동 중단시키고 그 세모둠을 데리고 수업을 진행하라. 나머지 세모둠은 그 세모둠을 보고 배우는 거다. 어쨌든 학생들이 배워야 될 애들이 있고 이것을 주도할 아이들이 있는 겁니다. 원래는 모둠 내에서 그래야 되는데 또 모둠 간에도 그러는 거죠. 모둠 간에도 연결하기가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앞서 나가는 모둠을 통해서 뒤처진 모둠을 끌고 가면 시간이 단축되고 수업이 긴장감 있게 가르쳐. 앞서 나가는 애들이 놀지 않게 뒤에 애들 기다리다가 앞서 나가는 애들이 딴짓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이 시간과 고민할 시간을 주지만 그것이 무한정 줄 때는 수업이 상당히 느슨해지고 아이들이 긴장감이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50% 정도로 수업을 땡겨 가야 된다는 거. 요 문제는 반드시 50%를 땡겨야 됩니다. 이 문제를 100% 아이들에게 다 할 수 있도록 조별로 시간 주면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고 수업 진행에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둠 활동을 통해 진행이 다소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는 있으나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지나치게 혼란을 겪는 상황이 생긴다면 뭐 힌트도 좀 주고 또 먼저 간 아이들 제가 50% 얘기했지만 그렇게 수업을 좀 끌고 가야 된다. 이걸 100% 아이들한테 맡기면 안 된다는 거. 가로축과 세로축이 무엇을 나타내야 하는지를 고민할 학생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요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이게 지금. 그래서 그래프가 질문에 답하기 위해 필요한 게 뭐냐. 너희들은 지금 뭐가 핵심이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그 중에서 X, Y로 잡아야 되는 변수가 뭐냐. 뭐를 가지고 뭐가 나타나야 되는가. 이렇게 계속 다소 선생님이 끌고 가야 되는. 그래서 궁금해하는 사항을 보여주는 역할을 해야 함을 강조한다면 학생들 스스로 고민을 해결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 그다음에 최대 유연이 남을 때 여행 비용이 32만 5천 원이다. 이렇게 말해 애들이 나올 때는 그래프만으로는 최대 유연이 남는다고 추측하기도 어렵고 조사하지 않는 값이므로 실제 고객의 수를 추정하기도 어렵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도 있다. 그렇죠. 실제로 안 나타나기 때문에 그 제시된 비용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여행 비용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중점을 두고 또 반론이 왜 또 논리적인지 중점을 두고 자유롭게. 그러니까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고 이게 누가 뭐 이렇게 틀렸고 맞았고가 아니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기회를 삼을 수 있다는 거. 32.5가 나올수록
교실은 시끄러워질 것이고, 그럴 때 많은 아이들이 32.5 때문에 또 많은 생각하게 되는 그런 장점으로 삼아가야지 32.5가 답이다 아니다 이렇게 그 점수 매기는 평가의 기준을 삼아서는 곤란하다 이런 얘기고요. 이 과제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 이게 답을 내는 것이 아니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때는 생략할 수도 있다. 참고할등 의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생략 가능하다. 우리 학교 아이들이 이걸 못할 것 같으면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스테이지 5에 이제 있는 그 3개 마지막 그 탐구하기까지 했고요. 두 번째 시간은 여기서 일단락 짓고요. 지금 8시 38분인데 스테이지 6는 10분 쉬었다가 8시 48분부터 들어갈게요. 선생님도 10분간 쉬었다가 뵙겠습니다. 그 사이에 그 질문 있으신 분은 채팅창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